안녕하십니까,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세법 개정안 해설 제6강입니다.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인데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정한 일정한 신탁 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정려세법에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의 하나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신탁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수탁하여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을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 지급하는 것을 재산신탁이라고 하는데, 유가증권 신탁,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등이 있다. 신탁 종료 시에는 신탁재산을 현재 운용한 그 상태 그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이제 재산신탁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신탁업이라는 것은 신탁받은 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따위를 대행해서 맡아보는 사업이 신탁업이고, 그런 사업자가 신탁업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있어서 소득세 및 법인세법이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A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다양화입니다. 현행세법으로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는 납세 의무자는 원칙은 수익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개정안에는 과세방식 및 납세 의무자 범위를 조정하였는데, 원칙은 수익자라는 것은 동일하고 예외 상황에서 위탁자가 되는 경우에 그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더하여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세방식은 현행은 소득 원천별로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 의무자에게 소득 원천이 기속이 되었을 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관이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도관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득이 흘러가는 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 도관이론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세방식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별로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과세 방식인데,
이것은 기존에 이루어지던 과세 방식이나 이 방식 중 선택해서 납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탁재산법인세 과세 방식을 아무나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번, 4번의 신탁인데 그 중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하고 또 수탁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신탁재산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는 위탁자에 대해서 하겠다.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탁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신탁재산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1, 4회 신탁 중 수탁자 중에서도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만 한정이 되고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과 4번의 신탁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신탁법 3조에 따른 목적 신탁이고 2번은 신탁법 73조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탁법 114조에 따른 유한책임 신탁이고 네 번째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 배분 결정권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차후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과세 방식은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즉 신탁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 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 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 7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신탁법은 신탁재산의 종류를 불문하고 신탁행위로 정하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부동산이든 증권이든 동산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신탁행위로 정해지게 되면 이 신탁재산은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한 신탁법 114조에 따른 유한책임 신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탁법 114조인데요.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 유한책임 신탁이다. 수탁자라는 것은 신탁업자가 되는데 신탁업자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탁받은 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서만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탁업자라는 것은 수탁자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의 보완. 현행은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 상당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 상당에 대한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에는 대리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신탁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익자 신탁, 위탁자 신탁에 대한 위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는 종전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 시에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 위임관계가 있다고 간주를 하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탁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75의 17조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자 과세신탁은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었지만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은 새로 규정이 되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번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입니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수탁자의 지위는 신탁재산의 수탁자, 즉 법인과세 수탁자는 별도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인 신탁재산의 수탁자하고 법인과세 수탁자는 별도로 구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인과세 수탁자는 그 대상 신탁재산 하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탁재산의 수탁자 하면은 다른 신탁재산도 포함해서 신탁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수탁자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수탁자의 납세 의무. 수탁자는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기속소득에 한해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소득에 대해서까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신탁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 의무라는 것은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자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수익 분배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 시에는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미충족 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충족해야지만이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이 허용이 되는데,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3년도분부터 법인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재산 법인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죠. 개정 이유는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D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세법은 배당소득의 유형은 내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되어 있고, 또 외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배당소득 외에도 추가가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분배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부 법인으로 받은 이익 또는 잉여금 배당 분배금과 외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 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에까지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인과세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구분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 규정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 규정. 설립은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은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 신탁이 종료된 날은 단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표비를 해산된 날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연도는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를 신고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영년과세가 아니고 사업연도별 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지는 신탁재산이 소지하는 것이 아닌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하다. 수탁자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본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납세지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F,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입니다. 신탁재산은 하나인데 그 신탁재산 하나에 수탁자가 둘일 경우에는 이제 한 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즉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사물을 이제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가 있을 것이고 또 부로 처리하는 부수탁자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주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주수탁자 외에 그러니까 부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에는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내용은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수익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신탁재산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신탁재산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자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이 처분이 되는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다시 한번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받게 된다면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인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H.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분할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인데요. 합병은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한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합병과 동일하게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의 신탁재산은 피합병 법인으로 보고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분할의 경우에도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하여 이전하는 신탁재산은 분할법인으로 보고 이전되는 신탁재산은 분할 신설법인으로 보겠다는 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I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규정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규정입니다.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제2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납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및 중간연합 의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라고 하면 아마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에서 배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배제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어디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봐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한 이자 상당에 대한 원천징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지위로 보겠다. 즉 법인과세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가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와 같은 지위에 해당한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개정 이유는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K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입니다. 법인의 설립신고, 현행의 경우에는 기한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재 내용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또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개정안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 내용을 새로 규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기재 내용은 수탁자 명칭 등이 추가되고,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고, 사업 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후로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1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는 신고 사유는 새로운 수탁자,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임무 종료로 선계화되거나 주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고기한은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제출 서류로는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증명서류가 있습니다. 또 기재 내용으로는 신수탁자, 선계한 수탁자, 변경 전후 주수탁자의 명칭, 변경 전후 주수탁자의 명칭과 납세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정 이후로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N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 등록 특례입니다. 부가 같이 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과세 신탁재산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N번입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격리.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소득을 각각 구분격리하고 기타의 사항은 전과 동일하다. 법인과세 수탁자는 이제 신탁재산별로 귀속소득은, 왜냐하면 신탁재산이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법인과 섞어서, 즉 다른 신탁재산과 섞어서 격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렇게 구분 격리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5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 공제 적용입니다. 외국납부세 공제 대상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추가합니다.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입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한다. 전환이 아니고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행세법에서는 신탁 관련 납세 의무자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되는데, 그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되는 경우는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 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때는 위탁자의 점유력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안은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완전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수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데, 그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임대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하면은 이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제 이 개발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여기에 개발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장악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관리만 해주는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 관련 부가가치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은 Q번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 부과입니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부족하면은 이제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탁재산에 분배받거나 기속된 수익 및 그러한 수익과 수탁재산가액을 한도로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수익자 등이라는 것은 위탁자, 수익자, 기속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탁자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R번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 납세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자는 여러 개의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은 신탁재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하고 타 신탁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 이유는 수탁자 과세 시 신탁재산별 납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S번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 의무 규정입니다.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수탁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 즉 대표 수탁자, 주 수탁자가 되겠죠. 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수탁자의 납세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관련되는 상속정려세 및 양도소득세법입니다. T2번에 위탁자 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입니다. 현행 세법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은 비상속인 신탁한 재산은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비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 정려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를 해버리면 이미 타인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비상속인에게서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정려세를 과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비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면서 합산된 정려재산에 대해서는 정려세 기납부 공제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기납부 정려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은 비상속인의 재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수익권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개정세법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언내용 신탁의 경우에는 유정, 사인정려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생전에 정려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 후에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언내용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의 기한급부를 받는 신탁을 유언내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제 상속세를 과세한다. 위탁자 살아 생전에는 정려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것은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인데요. 전 수익자, 호수익자 이렇게 있을 때 각 수익자에게 기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과세를 받게 됩니다. 호수익자는 전 수익권자의 수익가액의 한도까지 상속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에 승계 수익권자의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러한 수익자 연속 신탁의 경우에는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에 승계 수익권자에게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입니다. 개정 이후로는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탁재산 법인과세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신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탁에 대한 과세 방식도 또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신탁이익에 대한 정려시기 보완입니다. 신탁이익에 대한 정려시기 원칙은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에 정려된 것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정려시기가 되고 확정된 원본 수익을 소외 분할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이 정려시기가 됩니다. 개정안에서 원칙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 예외적으로 첫 번째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수령일이 된다는 것은 동일하고 두 번째 확정된 원본 수익을 소외 분할 지급 시는 최초 지급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확정된 원본 수익을 소외 분할 지급하는 경우로서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기소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기속된 경우에 이제 최초 지급일을 정려시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경우에만 모두 수익자에게 기속된
모든 이 신탁계약 예지권, 수익권 변경 후 해지 시 신탁 재산 기속권, 그 재산권의 모두가 수익자가 기속된 경우에 정리로 보는데 그 최초 지급일을 정려시기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도입은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원칙은 신탁 설정 시에는 양도를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에 위탁자를 양도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이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라는 것은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그런 경우가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다음은 W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입니다.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첫 번째, 신탁재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사실상 이전되는 거하고 완전히 양도되는 거하고는 틀린데,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이 아니고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됩니다. 이때 신탁수익권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상정법상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원관리는 수익자 명부 변동 상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원관리를 위해서. 개정 이유는 신탁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신탁재산 법인과세와 관련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X번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 의무에 관한 조항신설입니다. 현행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인 경우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다만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에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을 해서 세금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개정 이유는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하다 보니 실제 주인인 위탁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위탁자가 다른 주택에 있을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 그럼으로써 종부세가 회피되는 그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신탁재산 법인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기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